바로 1초 전에 새날 커뮤니티, 유튜브 새날 커뮤니티에 청원을 하나 올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및 한명숙 전 장관 수사 의혹 그리고 검찰총장의 감찰 차단 행위를 즉각 감찰 착수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방송 중간에 제가 초반에 언급하신 분이 이것 좀 꼭 해주세요 형님 해가지고 홍보를 해드립니다. 누구? 몰라요. 모르는 말고. 네. 자, 그 링크 타고 가시면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여러분 그 링크로 한번 청원 좀 꼭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단독이 하나 나왔죠. 윤석열이 한명숙 수사 의혹 조사를 지금 이것이 그 대법 감찰부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 검찰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윤석열은 오기로 중앙지검에 배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동수 네가 하면 안 되고 중앙지검의 자기 라인한테 이 사건 조사해봐라. 이렇게 배당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처음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생기죠. 너그 장모는 너그 장모는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뭐 의혹 조사에 대한 중앙지검 배당 이런 것들을 사실 대검 감찰부를 패싱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패싱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패싱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감찰부가 왜 있어? 우리 윤서방은 그러니까 감찰하라고 보낸 건 인권부에 보내고 실제로 최근에 이런 거 있잖아. 법무부의 기조가요 인권이거든요. 조국 장관 때부터 그게 또 굉장히 더 강화가 됐어. 그랬더니 윤석열이 검찰의 중요한 사건을 인권부로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좀 더 세게 할 수 있는 거를 뭔가 좀 인권 하려매 약간 삐뚤어진 윤석열이라고 내가 표현하거든요. 인권 하려매 하면서 그러니까 빈정거리면서 뭔가 방향을 틀어버리는 건데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감찰이 시작됐으면 감찰 일단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똑같은 사건을 하나는 감찰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하나는 중앙지검에서 서로 따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수사라기 개념보다는 대검 감찰부가 하는 건 조사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법사위가 지금 가장 먼저 문이 열렸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벼르고 있잖아요. 윤석열 깨죽나는 일만 남았어요. 계속 국회에 불려오는 상황이 되면 법사위에 들어오면 이런 거 있잖아. 대검 검찰총장 들어오라고 해. 이 상황인 거잖아. 국회라고 하는 게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매번 갈 수는 없겠지만 주요 사안마다 윤석열을 부른단 말이에요. 계속 윤석열을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법사위원장이 미통당이면 아예 안 부릅니다. 결정권자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잖아요. 전 사무총장. 그러면 너 사안마다 윤석열 부르면 돼요. 너 지금 이거 왜 중앙지검에 배당했어? 이게 맞아? 할 수 있는 거라고. 국회가 이제 권력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할 거예요, 윤석열. 근데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이 물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만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만드는 거랑 뭐가 달라요? 거기서 김남국이 김용민이 이런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을 추궁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겁나 사이다지. 그래서 뭐 김진애 의원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사보임하고 잠깐 이제 최강욱 의원이 잠깐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하고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법사위 열리면은 윤석열부터 추궁할 것이다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상 모든 게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은 윤석열 불러다가 계속 추궁하면서 그러면 윤석열 어떻게 되겠어요? 잣도 못 해먹겠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로 압축시켜야죠. 다스의 주인은 다스는 누구 거냐. 이 질문으로 이명박을 끌어냈던 것처럼 너그 장모는 이 딱 5글자로 계속 이렇게 압축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소하게 이제 잣을 까서 먹으면 되게 고소하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을 불러놓고 채널A와 한동훈과의 관계를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난 몰랐다라든지.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그
최측근이 한동훈 맞습니까라고 물으면 윤석열은 어떻게 답하겠어요? 알고 있었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겠어요? 말하자면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 거죠. 한동훈 이 그런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윤석열은 사퇴각이고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무능한 거. 총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질문 괜찮겠네. 그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왼팔입니까 오른팔입니까? 아니 근데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선에서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해당 검사장 선에서 했던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려면 그런 사람을 왜 총장에 앉힙니까? 그냥 사위로서의 역할만 하는 윤서방일 뿐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춘장이야. 그 자기 최측근이라도 이게 연루돼 있는 게 확인됐다면 바로 잘라야죠. 근데 몰랐을 리가 과감하게 없으니까. 쳐야죠. 네. 그런 상황들이 되게 있어요. 그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윤석열 답 뭐라 그럴까요? 안 자를 거예요 할 수 있나? 지가 뱉은 말이 있는데 예.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징계를 하거나 뭐 파면을 시키거나 이 사실 파면 사유지. 그렇죠. 물론 윤석열이 파면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 그 인사권은 법무부에게 사실상 있는 거고 대통령한테 있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윤석열은 점점점 식물총장화 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윤석열 임기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 벌써.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호영은 지금 절에 들어가 계시고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한테 내가 어저께 방송에서 주호영이 절에 갔다면서요. 지가 전도화인 줄 아나? 혹시 백담사라도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떤 특정한 단체인데 저희가 주호영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 백담사에 있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지? 대박. 정치인이 웃겨. 절에 들어갔던 거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들었던 것 뿐이고 어쨌건 지금 일정을 전면 거부했거든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지금 상임위 배정한 6개 상임위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다 그거 다시 사임계를 냈고 전체적인 반은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느니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하자. 콜? 콜? 헐. 많이 삐졌네. 근데 그 주호영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호영이 아닌 다른 원내 대표를 바라보는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통 때 상황 같으면 원내 대표가 이렇게 사퇴를 하면 새로 뽑읍시다 하면 되거든요. 네. 원내 대표를 뽑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의원총회 해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투표합시다. 끝이에요. 그런데 왜 안 뽑냐면 누가 해도 욕을 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기왕 네가 욕 먹기 시작했으니까 나머지 욕도 네가 먹어라. 나는 못 먹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은 막 이렇게 통합당 의원들이 막 싸제끼고는 있는데 역사상 대한민국 의회 역사상 이런 구조의 의회가 꾸려진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초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들도 알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협상안을 내더라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좋게 포장해봤자 결국에는 이제 경험 없는 그 초선 의원들은 그거밖에 못하냐. 우리 통합당의 힘이 그거밖에 안 되냐. 포기할 수 없다. 욕 들을 거거든요. 되게 갈피를 계속해서 못 잡고 있는 거고 이제 주호영은 일단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되게 주워 담기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김종인이나 중진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요지부동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지 옆에서 설득한다고 옆에서 설득 뭐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라면 너무 모냥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 사찰 칩거라는 게 충남 모 현충사 여기로 갔다가 현충사가 사찰이야? 그 이순신 장군 모신 곳이거든. 그 현충원을 참배를 하고 아산의 현충사를 방문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정이 드러나니까 다시 호남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최민희 의원 말씀대로 일하라고 세위는 받으면서 일을 안 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태업을 하더라도 국회에 앉아 있으면 일했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삐졌다. 근데 이건 전 정확히 말하면 미래통합당한테 항의하는 것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민주당한테 화낸다기보다는 니들 나오시 한번 할 때면 해보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 내주고 우리가 예결 의뢰하고 국회에 가져오자. 이렇게 설득을 못 하고 나서 양쪽 다 빈정은 상하니까 다 양쪽에 휘두르는 거예요. 나 그만둘래. 그러면 대화 상대 없이 민주당은 일할 수 있으며 나 없이 미래통합당은 국회 돌아가냐?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이게 뭐 지가 뭔데 지금. 나 불교 신자유 자랑하는 거야? 차라리 명동성당에 가서 옛날처럼 민주화운동할 때처럼. 근데 이제 통합당이 다 뭐 전면 보이콧하고 뭐 이렇게 뭐 한다 안 한다 뭐 위원장 그 상임위 위원장 뭐 이렇게 독재다 뭐 폭거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도 막상 지들 페이스북에 가보면요. 지지자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나 이런 법안 발의했습니다. 인증샷 찍고 난리 지랄 부르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안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10명의 동의 도장만 있으면 누구든지 발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면.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뭐 상임위 이게 안 하더라도 법안 발의는 되거든. 근데 그 법안 내용들이 다 지역 주민들이 그 선거 때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통과돼도 안 할 거.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상임위 참여를 안 하면은 그 법안이 어떻게 본회의에 올라갑니까? 계속 상임위에서 밑작업을 해야지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 올라갈 거 아니야. 퍼포먼스만 하는 거네. 근데 맞아요. 상임위는 안 들어가면서 나 법안 발의했어요 하면서 막 아이고 진짜 얘를 똥을 싼다니까. 20대 국회에서도 근데 보면은 추경 반대하고 법안 발의도 안 하고 다 반대할 거 다 반대해놓고 꼭 자기 지역구에다가 맞아요. 플래카드 꼭 걸어놓잖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초선들은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정알못인 경우가 많아요. 정치는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이 사회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 인정받아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정알못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희한하게도 미래통합당 초선들은 지 선배들을 그대로 닮았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결로 살아온 애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꼭 지 선배들에게 빨아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안 했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뽑으니까 국회 보이콧해 하고 초선들 50몇 명이 다 주장했다는 거 아니야. 얘네에서 얘네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꼭 그런 애들이 뽑아 올려지니까 깍 일베 같은 애들이 뽑아 올려져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쪽수로 밀어붙이니까 주호영 입장에서도 난감한 겁니다. 걔네들 지금 87석인가요? 90 몇 석인가요? 정확히 몇 석이지? 87. 그러니까 미래 84 한국당이 안 들어와 있기 석이에요, 때문에 80 몇 석밖에 안 돼요. 그중에 50 몇 명이 초선이야. 얼마나 그쪽 내부적으로는 목소리가 커지겠어요. 이런 상황이 있고 어쨌건 미래통합당은 내가 보기에 이따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여론도 얻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가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라고 해도 여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뻘짓거리 하는 거죠. 민주당이 독재할 거냐? 근데 이게 뭐랄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일을 저지르려면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B플랜이 있어야 돼. 이렇게 주장했고 안 받아들였을 때는 어떤 다음 플랜을 갖고 덤벼야 되는데 예상이 됐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여상규 때문에. 네. 여상규 같은 애가 있으면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도 국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들이대는 건 똑같아. 그게 민주당의 주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를 하려면 국회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올라가도록 국회법이 고쳐지지 않는 지금 현행대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상정되는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은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한다는. 그러니까 여상규처럼 그 진짜 땡깡 중에서도 진짜 땡깡을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조한다는 걸 2년 동안 증명한 다음에 맞아요. 법사위원장 내놔라고 해야지. 지금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게 있는데 그 4년 동안 그 진짜 땡개짓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안 그럴게 하면 누가 믿냐고 그거를. 절대 믿어줄 수가 네.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증명하라니까 지금. 진짜 깜짝 놀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아직도 국회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답이 주호영이 저렇게 나오면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기회지. 저쪽에서는 리더십이 없는 상태로 누가 지휘를 할 거며 그러니까 네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을 얻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를 들어오는 거야. 우리 옛날과 많이 다르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민주당한테 법사위 양보는 못하겠으나 이렇게 된 이상 들어와서 일하겠다라고 하면 된다고. 이게 비플랜이라고. 이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욕 똑같이 먹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민주당이 잘한 부분은 제가 이따 얘기할게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